김모 김서구가 정말 김서구 찍어요. 인천 남동구에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분이 또 인천시장 나간다고 하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윤영모 우리 후보를 우리 당에서 엄선해서 출마를 시켰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번 선거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재정난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지난 4년 동안 빚을 참 많이 갚았죠. 인천이 파산 지경까지 갔을 때 3조 7천억의 빚을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했고 이제 안전된 인천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잘하는 시장은 바꿀 필요가 없죠. 지금 잘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 이제 남동구청장 나오신 김서구 구청장 후보가 새롭게 인천 남동구를 맡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분도 인천의 국회의원분들이 전부 한마음으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지난 탄핵 대선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차이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차이는 탄핵과 북풍의 차이입니다. 지난 대선은 우리가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상 포기한 선거였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당을 외면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 탄핵 대선에 당의 붕괴, 당의 괴멸을 딛고 일어서서 1년 동안 우리는 혁신하고 혁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한 게 이번에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탄핵으로 힘이 들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서는 북풍으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북핵이 폐기되겠느냐? 거기는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에 핵을 폐기되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핵을 이고 살게 되는데, 북핵이 폐기한다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지만 핵이 폐기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우리가 북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는 미국이 북과 협상을 하더라도 완전히 핵 폐기가 될 수 있는 협상을 해달라. 그것이 저희 당의 요구입니다. 협상을 해라. 그러나 완전한 북폐기가 되게 협상을 해라. 그게 저 요구입니다. 최근에 4월 12일 날 어느 분이 이걸 갖다 주길래 깜짝 놀랐어요. 88 골프장에서 4월 12일 날 삐라가 대규모로 살포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 북한에서 보낸 삐라 그러지. 우리 민족끼리 힘합쳐 못해낸 일이 없고 외세 추종으로 잘된 일 하나도 없다.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는 미국을 배격하자.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은 총파산했다. 김정은 장군님 밝혀주신 민족 자주 통일 노선 따라 결여여 모두 앞으로. 이게 최근에 뿌려진 삐라들입니다. 4월 12일 날 880 부장에 대규모, 난 이런 게 있은 줄 몰랐는데 어제 어느 분이 수거를 해와가지고 이걸 보여주더라고. 거기다가 과감한 반미 반보수 투쟁이 자주 민주 통일이 있다. 친미 보수 패당을 송두리째 뒤엎자. 홍준표는 친미 보수 패당의 수괴다. 이게 제 이제 사진까지 그림까지 그려갖고 이게 뿌려져 있어요. 또 매일같이 노동신문에 홍준표를 욕을 합니다. 없어져야 할 놈이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줄반장도 못 해본 놈이 저런 놈이 무슨 보수 역적 패당의 수괴냐. 매일같이 욕을 해요.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을 없애야지 통일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선거한다.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도 싸워야 되고 민주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선거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대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해달라. 그것이 문재인 정권하고 미국에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6.13 선거가 곧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들 취직 다 되었습니까? 월급이 올랐습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기업은 지금 대기업은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합니다. 삼성, LG가 미국의 세탁기 공장을 새로 만듭니다. 한국화약, 한화가 태양광 산업을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대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베트남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서울 강남에서 폐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강남 세무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산다는 서초동에, 서초구에 빌딩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빌딩 재계약을 안 해요. 그냥 재계약 순간 오면 바로 그만두고 폐업을 내버립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중산층 서민들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사흘 전에 이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가 좋아진다, 잘 살게 된다, 그 지표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9가지가 파탄이고 하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아졌다는 지표가 저소득층이 일시 소비가 늘었다는 그 지표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일시 소비가 왜 늘었냐?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돈. 이것이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이게 2003년도 통계청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게. 근데 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국가가 석유 팔아가지고 전부 무상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스가 그랬어요.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줄곧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탈출할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 탈출할 것이다. 지금 해외 탈출하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가 절벽이 생길 것이다. 지금 사상 최악의 일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기가 좋아졌다, 내 살림이 풍족해졌다,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된다, 물가가 안정됐다, 세금이 줄었다, 그런 판단이 들면 6월 13일 날 투표장 가서 1번 찍으세요. 그거 우리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면 정책을 바꾸려면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청와대 회의를 주도하면서 소득 격차가 자기 대통령 들어서 1년 동안 이렇게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가슴 아프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래 놔놓고 어제는 말을 싹 바꿨어. 소득주도 성장론 한 게 효과가 90%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김동연 부총리 말은 안 듣고 청와대 장하성이하고 홍창평과 좌파 경제학자 말만 듣고 계속하자 이거야. 이 정책 안 바꾸면요 경제는 금년 내 파산합니다.
금년내 파산합니다.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집니다. 나라가 살림이 그런 날. 지금 국가부채가 1550조입니다. 1550조.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국가부채가 2000조가 넘어갑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빚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왜 노무현 정부가 바뀌었습니까?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5년 만에 나라 말아먹었지만 나는 이런 방식대로 나가면 금년 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번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미우니까 저희들 예뻐서 찍어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아니 1번이 저런 식으로 가면 나라 망하니까 찍어줄 때는 2번밖에 없어요. 2번이라도 찍어주면 2배로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2번이라도 찍어주면 세상이 2배로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저희들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전국을 나홀로 돌아다니면서 선거 치르면서 그 당시에 저희 당 지지율이 4%였어요. 4%. 그 당 붕괴되는 막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다르다고 봅니다. 당도 달라졌고 후보도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천 남동구도 재건할 수 있고 또 유정복 같은 그런 아주 능력 있는 현역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높니 뭐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회사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20%까지 많게 응답을 한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20% 빼고 그래 비교하면 민심이다. 막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당에서 발표하는 요즘 방송에서 의용방송에서 발표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권은 20%딱 빼고 한 비교를 해보라고. 그 내가 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주장을 석 달 전부터 했어. 지금 여론조사들이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 언론에 다 실렸다 이 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선 내가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본을 찍어요? 내가 살기 힘든데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되는데 또 세금 폭탄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일본을 찍냐면 아마 여러분 집에 세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 세금 고지서 받아들고 민주당 찍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은 유정복이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스킨십 좀 부족하면 어때요? 일 잘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싹싹하지 못하다. 아니 싹싹한 것 같으면 탤런트들을 놓고 시장시키지.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유정복 시장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윤영모로 해주시면 국회에서 저희들이 진짜 큰 인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우리 김석우로 꼭 좀 뽑아주시면, 원래 남동구가 이게 우리 밭이었어요. 우리 밭. 이게 원래 인천 남동구는 우리 그 보수 텃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여튼 제가 남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믿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해내겠습니다. 기호 2번이 해내겠습니다. 서울집도 감사합니다. 예, 아까부터. 예. 서울집도 화이팅! 예. 화이팅! 지금 시장이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안 되지. 시장이 썰렁합니다. 그래, 소감 잡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